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12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파신. 네. 오늘 굉장히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났던 그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맞죠? 동해안 더비. 네. 예, 물론 이제 서울과 전북의 경기도 스코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만 이 동해안 더비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각축전이 될 거라는 예상들도 많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내용상 굉장히 원사이드한 경기가 됐고 울산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도 맞아요.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근데 이 경기에서 울산이 물론 잘했습니다. 아주 세고 뭐 특히 이청용 선수는 거의 뭐 메시 같은 활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이 약간 애초부터 전략적 미스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물론 김기동 감독의 최근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용환, 심상민 선수가 동시에 군대 갔고. 동시에 이제 군대를 가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고육지책으로 김기동 감독이 들고 나왔던 전략이 3백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천전에서는 멋들어지게 이제 그게 먹혔어요. 먹혔는데. 그런데 인천과 울산은 기본적으로 매우 다른 팀이고 특히 울산의 최대의 강점이 어느 부위에 있냐를 고려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실 3백이 좀 애초부터 좀 별로였다. 그러니까 뭐 전력적으로나 뭐 경기력, 능력적으로 울산이 잘했던 건 맞지만 포항이 차라리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하려고 했으면 저는 사실은 4-5-1 같은 시스템이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3백을 놓으면은 이제 알파신에서 곧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측면 부위에 좀 약점이 생기고요. 여기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기본적으로 또 3명만 뒀어요. 네. 그래서 그 서울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포메이션인 5-3-2 같은 포진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측면에서 아주 능력자들이 많고 측면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좋은 울산을 상대로 할 때는 이 포진은 구조적으로 좋지가 않다. 이거를 지금 알파신에서 오늘 네.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포항의 기본 포진이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3-5인데 요 선수가 지금 팔로세비치 선수 네. 아닙니까?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약간 이런 포진도 돼요. 3-4-1-2. 네, 3-4-1-2도 되는데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팔로세비치 선수가 3명의 미드필더들 가운데 주로 이제 왼쪽 측면에 서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이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요 장면이에요. 투톱이 있고 팔라시오스 선수가 이제 일류첸코 선수와 더불어서 투톱을 형성하게 그렇죠.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3명의 미드필더가 있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수비 시에는 3-5-2에 더 가까운 전형이다. 공격 시에 팔로세비치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3-4-1-2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비를 펼쳤을 때는 기본적으로 팔로세비치 선수를 이쪽에 배치를 하면서 측면을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포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항은 저는 3-5-2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랑 이제 똑같은 시스템이 FC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네. 리그 초반에 알리바이프가 그 롤을 했거든요. 수비 시에는 역삼각형에 내려와서 3미들, 공격 시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네,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변화와 거의 같은 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두 포메이션 간의 하이브리드 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울산 같은 측면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조금 약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딱 보시면은 지금 나오지만은 이 선수가 이제 이쪽도 갔다가 수비할 때는 또 측면도 갔다가. 펼쳐져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저와 장 의원님이 항상 서울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대목이지만 3명의 미드필더로서는 측면 사이드 공간을 완벽하게 메우기는 좀 어렵다. 네네. 아무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생각인데 이 경기에서 그것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 센터는 3백을 세웠잖아요. 포항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사실 주니오 선수 공격수는 1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비 쪽에 좀 인구가 과잉이 되고 미드필드 쪽은 오히려 측면 사이드가 비게 되는 이것이 이제 울산을 상대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자, 이날 울산 공격의 기본 컨셉은 특히 이광혁 선수가 윙백, 측면 수비까지 맡아야 하는 바로 이쪽 공간. 여기에 이제 울산의 공격이 계속 집중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네. 이 공간이 포항 입장에서는 왜 또 약한 공간이 되냐면은 물론 이날 심동원 선수도 윙백이었습니다. 이광혁 선수도 윙백이고 여기 이제 3백이 있고 3 미드필더가 있고 이제 투톱이 있고 이제 이런 형태가 포항의 형태인데요. 심동원 선수도
사실은 공격 자원 아닙니까? 이광혁 선수도 공격 자원이고 지금 공격 자원들을 3백에 윙백으로 놓는 고육지책이 최근에 이제 김기동 감독이 시도했던 작전인데 이것이 이쪽에 있는 이광혁 선수는 이쪽에 있는 심동훈 선수보다 부담이 더 심한 게 바로 이 팔로세비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더 그래요. 왜냐하면 팔로세비치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롤도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이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쪽에는 팔로세비치와 이광혁 모두가 사실 수비의 전문성을 지닌 자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울산은 이쪽에 김태환이 있습니다. 네. 이청용이 있죠. 네. 뭐 최고의 선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이날 앞으로 계속 보시겠습니다만 고명진 선수가 상당히 또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반면에 왼쪽 측면 수비는 그런대로 포항이 좀 괜찮았던 것이 일단 이승모 선수와 심동훈 선수가 같이 수비를 들어가는 장면이 많았고 특히 이날 이제 또 화제를 모은 인물 있죠. 서령우 선수. 네. 이날 데뷔전을 첫 치른 선발. 신예 서령우 선수가 사실 오른발에 좀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서령우 선수는 아주 깊은 지역까지 오버래핑보다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정지향적인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많이 펼쳤어요. 네. 공격은 어차피 반대편에 김태환 선배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까지 뭐 무리해서 공격할 필요는 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쪽 사이드는 포항이 그런 대로 막아낼 수가 있는데 반대편 사이드는 취약한 거죠. 네, 이광혁 팔로세비치 이쪽은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지금 이제 보시죠. 여기서는 지금 나름의 협력 수비가 윙백과 미드필더 간의 협력 수비가 잘 통해서 다시 이제 뒤로 울산을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사이드로 돌리죠. 지금 이제 원두재 선수가 이날 뭐 수비만 잘한 게 아니라 사실 볼을 나눠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김태환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측면 강한 팀한테 3백을 쓰면 좋지 않다는 게 벌써 이 장면에서부터도 사실은 약간 드러나요. 지금 김태환 선수가 몰고 올라오니까 이광혁 선수가 이제 가서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순간에 이청용 선수는 누가 막겠습니까? 없어. 물론 순간적인 쉬프트로 막을 순 있는데 그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고요. 빈틈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고명진 선수를 지금은 이제 팔로세비치 선수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면 근데 이제 이청용 선수가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이청용 선수는 센터백 3명 가운데 왼쪽에 있는 지금 전민광 선수가 나가서 지금 막고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 지금 울산이 3명이고 지금 뒤따라가는 포항도 지금 3명입니다. 이 다음 장면을 또 보시면은요. 여기서 지금 이광혁 선수가 신경은 쓰여요. 김태환 선수가 신경은 쓰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팔로세비치도 일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딱 봐도 만약에 볼이 이쪽으로 빠져나온다면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여유 있게 이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마련이 됐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또 더 재미있는 거는 뭐였냐면 고명진 선수가 그거를 아예 가르쳐 주면서 상대를 속입니다. 지금 보세요. 손을 볼까요? 네. 손 들었어요. 절로 줘. 이청용 선수에게 저기 태환이 비었어. 비었으니까 절로 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때 순간 지금 요 팔동작을 보고서 몸이. 이광혁과 팔로세비치가 비었네? 네.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아차차. 아차차 가야지. 그런데 이청용 선수가 고명진 선수에게 줘버렸어요. 센스 있어. 네. 진짜. 그래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고명진의 왼발이 한번 터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날 울산은 또 칭찬해야 될 선수들이 이 정승현 선수와 여기 안 보이지만 불투이스 선수. 네. 이 두 선수가 거의 뭐 반다이크나 훔멜스를 연상케 하듯 굉장히 또 아래쪽에서의 그 다양한 빌드업에 있어서 특히 롱패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크게 줬거든요. 지금도 정승현 선수로부터 빌드업이에요. 자, 지금은 팔로세비치 선수가 일단 사이드로 나가는 지금 김태환 선수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이청용 선수가 이쪽 동선을 취하고 있죠. 여기에 고명진 선수까지 지금은 측면 연계에 가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날 지속적으로 김태환, 고명진, 이청용 간의 정말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가 아주 잘 들어맞았던 경기인데 여기에서 특히 이광혁 선수, 팔로세비치 선수 쪽의 수비가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팔로세비치 선수가 일단 김태환 선수는 막고 있지만 이청용 선수가 파고드니까 자, 이제 이광혁 선수는 급히 이쪽으로 돌아왔고 팔로세비치 선수도 그리고 중앙에 있던 최용준 선수도 지금 여기 최용준, 이승모 선수 3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금 이청용에게 투입된 쪽을 주목했어요. 자, 그러나 이청용 선수는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네. 고명진 선수에게 밀었죠. 그 다음 플레이를 한번 예측해 보시죠. 이쪽이죠. 그렇죠. 바로 이쪽이죠. 김태환 전진. 네. 왜냐하면 팔로세비치가 처음에는 김태환을 막는 듯 했으나 패스가 이청용에게 투입되자 모든 선수들이 이청용 몰려있어요. 선수에게 주목했어요. 물론 그건 이청용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청용 선수가 워낙에 뭐 뭔가를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세 명 간의 연계에 의해서 항상 거의 오레이스 한 명이 빕니다. 포항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백을 지금 고육지책으로 계속 들고 나오고는 있지만 3백에서의 수비, 특히 3명의 미드필더를 두면서 측면 수비를 윙백 하나에게 또 의존하면서 이거에 대한 조직적인 훈련이 제가 봤을 때는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전혀. 이날 어떤 울산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김태환 선수에게 갔죠. 그런데 지금은 이광혁 선수가 그래도 빠르게 다시 자기의 마크맨을 전환을 했어요. 이광혁 선수가 지금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를 일단은 코너킥까지는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너킥이 사실은 그 다음 장면은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이 코너킥에서 사실 또 포항이 위협적인 장면을 한번 당해요. 그래서 지금 코너 준 것도 좋지는 않았는데 어찌됐건 지금과 같은 울산의 연계 플레이에서 포항은 적어도 한 명의 선수는 항상 놓치는 장면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 자, 지금은 그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파울성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측면으로 볼이 전달됐을 때 포항에 지금은 팔로세비치 선수가 또 막으러 갔어요. 어찌됐건. 근데 요거는 약간 파울성이 있었지만 포항이 나름 사실 이때 좀 팔을 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심판이 이걸 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 미드필드에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는데 포항이 성공한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쩌면 포항이 만들어냈던 전반전에 그래도 가장 좋았던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울산도 좀 치명적인 상황에서 볼을 끊겼기 때문에 지금 수비 숫자도 부족하고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고 팔로세비치 선수에게는 공간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쉽게도 팔로세비치 선수가 왼발 이른바 스페셜리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타이밍이 잘 안 나오니까 오른발로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골키퍼 조현우 선수 정면에 가고 말았는데 어쨌든 약간 파울성이 있는 것처럼은 보였지만 어찌됐건 이 장면은 그래도 포항의 미드필드에서의 압박이 나름 성공해서 역습으로 포항이 찬스를 하나 낼 수 있었던. 자, 다시 이제 울산의 공세는 계속되는데요. 지금 역시 정승현 선수로부터 볼이 나가고 울산 선수들이 아주 플레이가 간결해요. 다들 개인 능력도 좋은 선수들이지만 원터치 패스와 오프 더 볼 움직임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측면에서 원터치로 고명진 선수에게 내주고 지금은 이 세 명 간의 연계가 아니라 고명진 선수가 제3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좋았어요. 고명진 선수가 바로 돌면서 지금 침투하는 신진호 선수를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게 포항에게는 천만다행하게도 이것도 파울이 불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지금 고명진 선수의 롱패스 선택은 굉장히 좋았고 울산이 측면 연계에만 또 의존하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또 위협성을 한번 보여준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역시 곧이어 나온 장면인데요. 지금은 이제 던지기, 스로인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포항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주니오 선수까지 측면에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고명진, 신진호 선수가 있고 이제 이청용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주니오 선수가 전민광 선수를 여기까지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용준 선수가 지금 중앙으로부터 이동을 해서 협력 수비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광혁 선수는 사실 자신의 마크맨이라고 볼 수 있는 이청용 선수에게 붙어 있는 장면이고 근데 이 볼이 인터셉트가 확실하게 되질 않고 다시 이게 김태환 선수에게 튀어갔어요. 근데 김태환 선수가 순간적인 순발력으로 이 팔로세비치 선수를 그냥 제쳐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김태환의 전진에 의해서 포항 수비는 다시 한번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김태환 선수가 이제 무시무시하게 올라오니까 이광혁 선수가 좀 전까지 맡고 있던 이청용 선수를 버리고 지금은 이쪽으로 갔죠. 근데 이제는 이청용 선수에 대한 마크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전민광 선수도 주니오 선수를 막으러 또 터치라인 쪽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청용 선수에 대한 마크가 어쨌든 풀려 있습니다. 여기가 전민광이고 여기가 이광혁이에요. 여기 이제 김광석 선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광혁 선수, 전민광 선수가 빠져나간 장면에서 김광석 선수도 너무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울산의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볼이 근데 바로 넘어갔고 찬스가 안 되는 것처럼도 보였지만 신진호 선수가 뒤쪽에 있는 고명진 선수를 아주 발견을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팔로세비치 선수가 사실은 조금 더 빨리 내려와서 수비에 신경을 써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포항은 중앙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다시 약간만 뒤로 돌려보면 지금 이런 정도 장면에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잖아요. 근데 팔로세비치 선수의 모습은 보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팔로세비치 선수가 역시 수비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는 아니라서 지금 고명진 선수 앞에 공간이 이렇게 비었는데 사실은 뒤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로 내려오는 스타트를 좀 늦게 끊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고명진 선수에게는 찬스가 생겼어요. 신진호 선수가 잘 발견해서 이것을 밀어줬고요. 여기서 고명진 선수의 또 아주 위력적인 왼발 슈팅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터백 2명의 빌드업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불투이스 선수의 왼발 패스를 보시죠. 이게 김인성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 장면도 일단 지금 왼쪽 사이드 김인성 선수 쪽으로 볼을 보냈지만 결국은 이 장면도 이쪽으로 갑니다. 울산의 공격은. 자, 지금 보시면은요. 네, 이쪽에 협력 수비는 어느 정도 잘 돼요.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경기 중에 이 팔로세비치 선수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팔로세비치 선수와 이승모 선수가 위치를 바꿨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애초에는 최용준이 여기 있고 팔로세비치가 여기 있으면 이제 이승모 선수가 오른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용준, 이승모, 팔로세비치 선수로 지금은 위치를 맞바꾼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용준 선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최용준 선수는 여기 있어요. 지금 울산의 파고드는 움직임을 지금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김인성 선수가 최용준 선수를 끌어당긴 것에 불과했고 결국은 최용준 선수가 지금 완전히 빠져나간 상황에서 팔로세비치와 이승모만 중원에 남았거든요. 여기서 한 칸 한 칸 울산이 풀어나가면서 결국 공격은 이쪽에서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도 결국은 왼쪽에 최용준 선수까지 여기 다 몰아놓고 여기 팔로세비치 있죠. 여기 이승모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의원님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3미드를 쓸 때 측면 공격이 강한 팀을 상대할 때의 약점. 이쪽까지 지금 커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승모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이쪽 측면을 신경을 써줘야 되기도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포항의 약점이 지금은 또 잘 드러난 장면인데 이게 한 칸 한 칸 탈압박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청용 선수 아주 자유롭게 됐죠. 사실은 여기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뭐 슈팅도 있고 뭐 이쪽으로 넘겨줘도 되고 그 정도로 지금 오른쪽 측면 공간은 여유가 많이 생긴 상황이죠. 지금 이광혁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을 막아야 돼, 이쪽을 막아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혼란스러운 숫자가 상황이. 딸리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중앙 3미들이 이승모, 팔로세비치, 최용준. 이쪽 사이드 공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치에 3명이 다 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느끼는 이광혁 선수의 부담은 이거는 뭐 한 1000배, 1000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청용 선수가 패스가 아니라 직접 슈팅을 시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김기동 감독이 이제 측면 풀백 주축 선수들이 군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고위축책으로 3백을 써보긴 했습니다만 역시 경기 플랜을 준비를 할 때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경기 어떻게 나설 것인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네. 라는 게 사실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 서력의 의미거든요. 그렇죠. 울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드에는 아주 들이미는데 일가견이 있는 어떻게 보면 드리블 패턴이 좀 단순한 것 같지만 힘으로 사실은 자리를 잡고 수비를 해야 하는 유형이 필요한 쪽이 김태환 쪽입니다. 네. 김태환 선수가 뭐 성격도 그렇지만 들이미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턱턱턱 그냥 치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 피지컬이 갖추어진 센터백이 미리 수비를 해놓는 경우면 김태환 같은 유형의 선수를 잘 마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수비면. 일단 김태환이 있고 그쪽에. 한윤이 말씀하는 대로 고명진 같은 경우는 그 뒤에서 볼 배급도 할 뿐만 아니고 또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같이 병행하는 유형이 한 명 있고 이청용 같이 센스 있게 움직임을 통해서 거의 뭐
선수를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찾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전에 일단 이 팀은 울산은 적조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사이드 쪽에 김태환 같은 터치라인 플레이로 들어가는 단순한 패턴의 이 오버랩은 한 명 잡아놓으려면 한현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원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플랜 B를 생각을 해서 이런 경기에서는 사이드 풀백, 심지어는 센터백이라도 풀백으로 놓고 사이드 풀백 쪽에 사이드 수비를 한 명 잡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 쪽으로 이 울산 같은 경우가 멤버를 라인업을 딱 보면 고명진, 신진호. 근데 고명진이 오히려 왼발인데 오른쪽으로 돌아나간 역할이고 신진호가 중앙과 왼쪽으로 돌아가는 역할이에요. 오른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풀백들을 올리고 반대발로 찬스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공간으로. 그럴 경우로 적극적인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현재 자원에서 최영준을 중심으로 투홀딩은 들어가야 돼요. 두 명의. 그러니까 4-2-3-1이 됐든 4-5-1이 됐든 간에 허리라인 두 명을 홀딩으로 잡아놓고요. 그리고 팔로세비치 같은 유형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죠. 그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쪽은 프리하게 놔주고 윙포드 쪽을 오히려 이광혁이나 뭐 이런 4-2-3-1에 이런 선수로 하여금 두 명 쪽 협력 수비를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지난 경기 3백 잘했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 이 의미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상대 팀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구조적인 상황인지를 잘 보고요. 네. 거기에 맞는 플랜 B도 현재 인원으로 한번 구축할 수 있는 시기는 필요하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경기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팔라시오스 선수의 수비 가담이 좀 부족하다. 그게 아마 김기동 감독 마음에 조금 안 들 것이다라는 그런 알파신 하나 그렇죠. 있었잖아요. 제가 했던 거. 그런데 이날 보면 팔로세비치 선수도 그런 알파신 하나 그렇죠. 있었잖아요. 제가 했던 거. 그런데 이날 보면 팔로세비치 선수도 수비 마음에 안 전문은 든다. 결코 그럼요. 아니다. 전혀 아니죠. 수비 전문은 결코 아니. 이 선수는 정말 찬스 메이커, 플레이 메이커라고 봐야지. 그렇죠. 수비 전문은 절대 아니에요.